고! 달순의 라이브! 다가오는 주말 이제 프리미어리그 새 시즌이 개막을 하게 됩니다. 이 토트넘도 새로운 시즌 앞두고 이제 프리시즌 경기를 좀 치렀잖아요. 모두 4경기를 치렀는데 4경기를 치는 동안 어떤 선수가 가장 몸놀림이 좋았다. 그래서 최고의 선수 몇 명을 좀 꼽아보고 이 선수는 이번 시즌도 쉽지 않겠는데? 라고 했던 좀 좋지 않았던 약간 좀 최악의 선수들 몇 명 한번 꼽아보면서 토트넘의 올 시즌 전체적인 전망을 한번 또 해보겠습니다. 자, 토트넘이 이제 프리시즌 때 4번의 평가전을 치렀는데요. 한 경기 한 경기마다 선발 라인업과 결과 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프리시즌 경기는 8월 22일 입스위치 타운과 경기를 했는데 그때는 토트넘이 3대 0으로 승리를 했습니다. 세세뇽이 한 골 넣었고 손흥민 선수가 시작부터 2골 넣으면서 승리를 이끌었던 경기인데 요때 선발 라인은 말씀드리면 4-4-2 형태로 나왔습니다. 최전방에 손흥민과 알리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2선 쪽에는 세세뇽과 루카스 모우라가 약간 좌우 쪽으로 펼쳐 들어갔었고 중앙 미드필더에는 윙크스와 새로 영입한 호이비에르가 섰습니다. 백포라인에는 왼쪽부터 벤 데이비스, 알더웨이럴트, 포이스, 제드송이 섰고요. 제드송이 이제 평가전 때는 오른쪽 백도 좀 봤고요. 골키퍼는 요리스가 섰습니다. 자, 두 번째 평가전 8월 28일 레딩과 경기를 했는데 이때는 토트넘이 또 4대 1로 크게 이겼습니다. 상대 자책, 그다음에 이제 알리와 손흥민 연속골이었죠. 또 라멜라 이렇게 골이 터지면서 크게 이겼던 경기인데 이때는 토트넘이 4-2-3-1 형태로 나왔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해리케인이 없다 보니까 계속 최전방 공격수로 뛰었는데요. 최전방 원톱에 손흥민, 2선 쪽에 베르베인, 알리, 루카스 모우라, 중미 쪽에는 하비 화이트, 하비 화이트 되게 잘했어 이번에. 그다음에 호이비에르, 그다음에 수비는 왼쪽부터 벤 데이비스, 알더웨이럴, 다이어, 제드송, 골키퍼는 요리스가 나왔습니다. 세 번째 프리시즌 평가전은 8월 29일 버밍엄과의 경기였는데 이때도 역시 토트넘이 이겼습니다. 1대 0으로 승리를 했고 이때 결승골은 베르베인이 넣었습니다. 이때 라인업을 말씀드리면 약간 4-3-3에 좀 가깝다고 좀 보였는데 최전방에 루카스 모우라, 2선 쪽에 세세뇽과 제드송, 허리 쪽은 클라크가 약간 공격형 미드필더로 위에 올라가 있는 클라크, 그 다음에 아래쪽에 하비 화이트, 시소코가 섰고요. 수비는 왼쪽부터 서킨, 이때는 이제 왼쪽 수비수가 서킨이 나왔습니다. 서킨, 그 다음에 카터 비커스, 다이어, 오리에, 조아트 골키퍼가 요 경기를 했고요. 이때는 손흥민 선수가 이제 처음으로 선발이 아닌 교체로 뛰었는데 후반전에. 근데 이거는 그 앞섰던 평가전 레딩과 이 버밍엄과 경기가 하루 차이로 열렸기 때문에 두 경기 다 풀로 뛰기 어려웠죠. 그러니까 그런 안배 차원이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고요. 프리시즌 마지막 평가전이었던 9월 5일 와포드 경기, 이때는 이제 토트넘이 1대 2로 졌습니다. 졌는데 이때 골을 넣었던 선수 손흥민 선수입니다. 손흥민 선수는 사실 이날 골도 골이지만 정말 뭐 엄청나게 달려가지고 막판에 클리어링했던 것 때문에 화제를 모으기도 했는데 요때 이제 라인업을 선발 말씀드리면 이때 손흥민 선수가 주장 완장 딱 차고 최전방 원톱으로 딱 섰는데요. 이때도 4-2-3-1이었죠. 2선 쪽에는 루카스 모우라, 알리, 라멜라. 그다음 중미 쪽에는 하비 화이트, 은돔벨레. 그다음에 왼쪽 수비부터 서킨, 산체스, 카터 비커스, 오리에, 조아트 골키퍼가 나왔습니다. 이건 이제 마지막 평가전이었으니까 교체도 말씀드리면 후반전에 81분에 제이미 보우든, 46분에 클라크, 그다음에 46분에 포이스, 46분에 가사니가 골키퍼가 그 포지션마다 좀 변화를 주면서 후반전에 출전을 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모두 4경기를 치렀고 토트넘은 3승 1패를 기록을 했는데 전체적으로 그러면 어떤 선수가 좀 좋았고 이 선수는 이번 시즌 좀 쉽지 않겠는데 뭐 이런 걸 한번 해보겠습니다. 물론 뭐 프리시즌 갖고 모든 거를 다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초반의 어떤 흐름 자체는 저희가 좀 짚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뭐 풋볼 언더 포함을 해가지고 영국의 현지 언론들도 많은 이제 시즌 전망을 해놓고 있는데 이번 프리시즌에 토트넘 선수 중에 가장 좋았다라고 하는 건 그냥 이 선수 딱 하나로 다 만장일치입니다. 손흥민 선수죠. 자, 손흥민 선수는 프리시즌 4경기에서 4골 넣었습니다. 3경기 선발, 1경기 교체 모두 다 뛰면서 이 4골이나 때려 넣었는데 해리케인이 없는 상황에서 토트넘의 전방 공격수로서의 자기 경쟁력 이걸 확실히 좀 보여줬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문전에서 정말 다양한 형태로 예리하게 골을 넣었었죠. 칩샷 이런 것도 탁 찍어내면서 이제 골도 넣었었고 그다음에 뭐 이제 이런 평가도 있더라고요. 현지에서 개막 아직 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이렇게 완전 정점의 체력을 보여줄 수 있느냐. 원래는 이제 그 몸 상태나 체력이라고 하는 건 한 70, 80 정도 만들어 놓고 시즌이 돌입하게 되면 실제로 막 뛰면서 실전 체력을 끌어올려가지고 100을 딱 만드는 건데 마치 손흥민 선수가 지금 뛰는 걸 보면 프리시즌 때 이미 체력이 거의 100으로 올라와 있는 것 같다. 그 정도로 굉장한 체력을 좀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건데 아무래도 그 와포드와 경기 때 경기 종료 직전 92분에 나왔던 뭐 60m건 100m건 간에 어쨌든 전력 질주를 했던
그래서 클리어링했던 그 장면 때문에 지금 평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케인이 없어도 손흥민이 있다라고 하는 걸 증명했기 때문에 공이 이번 토트넘 프리시즌의 최고의 선수 손흥민입니다. 그러면 뭐 손흥민 선수는 일단 이렇게 좀 빼놓고 얘기를 하자면 누가 좋았나 베스트 선수를 좀 꼽아보면 두 명 정도 꼽아볼게요. 일단 나이 어린 중앙 미드필더 하비 화이트. 좋았습니다. 이 프리시즌 때 2001년생입니다. 만으로 18살의 선수인데 첫 번째 평가전이었던 입스위치와의 경기 때만 교체로 뛰었고 나머진 다 선발로 뛰었습니다. 무리뉴 감독이 이제 부임을 해가지고 지난 시즌 막판에 리그 재개했을 때도 이 하비 화이트에 대한 기대를 상당히 많이 한다라고 하는 보도가 상당히 많았었는데 이번 프리시즌 때도 중용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선발로 뛸 때 보면 하비 화이트가 한 번은 호이비에르와 호흡을 맞췄고 또 한 번은 시소코와 또 호흡을 맞췄고 또 한 번은 은돈벨레와 호흡을 맞췄습니다. 선발로 뛰어서 자기 파트너만 계속 바꿀 정도였는데 이 왼발잡이잖아요. 하비 화이트가 왼발잡이인데 왼발로 탁탁 전개하는 거. 그 다음에 태클 능력 상당히 원래 이 선수가 센터백이나 왼쪽 수비도 볼 수 있는 아주 그 멀티적인 능력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보면 수비력도 상당히 좋고 공격 전개와 수비력이 좋기 때문에 기대가 된다. 그런데다가 이제 아무래도 지금 토트넘이 센터백이나 왼쪽 풀백에 약간 좀 고민이 있기 때문에 하비 화이트가 이러면 중미 아니면 나는 수비 포지션까지 다 커버한다면 이거 상당히 호환 능력 때문에 올 시즌 좋겠는데? 라고 하는 기대를 좀 많이 하게 했고요. 또 이 왼발 프리킥이나 코너킥 능력이 좋아서 키크로도 쓸 수가 있습니다. 이런 능력 때문에 토트넘은 지난 2월에 이미 이 하비 화이트가 3년 연장 계약을 해놨는데 이번 시즌 물론 워낙 그 라인에 쟁쟁한 선수들이 많아서 당장 주전이다라 보기는 어렵겠지만 만 18살의 이런 재능이 확실히 좀 뒤름 받칠 수 있는 어떤 미래 자원으로서의 가치는 좀 보여준 것 아니냐 이렇게 좀 볼 수 있겠고요. 두 번째 또 좋았던 선수 토트넘의 베스트는 새로 영입한 호이비에르입니다. 자, 덴마크 대표로 A매치에 가기 전까지 3경기를 선발과 교체로 이제 모두 출전을 했는데 역시 압박 능력. 무리뉴 감독이 좋아하는 프레셔 이런 거 정말 잘한다. 몸 자체도 아주 단단한데 거기서 완전 흔들어주는 게 좋으니까 이거 무리뉴 감독 전술이 정말 잘 맞는데 에너지 넘치고 또 공격과 수비 어떤 템포를 끌어올리거나 조절하는 능력이 좋기 때문에 호이비에르는 이번 시즌 토트넘에 닭주전 하겠구나 라고 하는 걸 이번 프리시즌 때 보여줬다. 이게 좀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좀 좋지 않았던 선수들 좀 올라왔으면 좋겠는데 조금 좀 최악이었다 이번 프리시즌 때 이런 선수 2명만 꼽아볼게요. 좀 몇 명 있었는데 너무 다 뽑는 가혹하니까 첫 번째는 은돈벨레입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은돈벨레 꼽겠지 아마 생각을 하실 것 같은데 은돈벨레는 사실 계속 못 뛰다가 프리시즌 때도 마지막 경기 와포드와 경기 때 이제 선발로 나왔는데 토트넘 경기에서 은돈벨레가 선발로 뛴 거는 6개월 만이에요. 굉장히 좀 오래간만에 이렇게 선발로 좀 경기를 했는데 몸이 안 올라오더라고요. 뛰는 게 자체가 너무 이렇게 약간 산책한다고 해야 되나? 너무 좀 설렁설렁하는 느낌도 있고 임팩트도 좀 너무 약하고요. 그다음에 감각도 확실히 좀 떨어져 있어요. 사실 지금 은돈벨레를 처음에 이적설이 있었는데 팀에서는 또 나포세일 얘기하면서 안 판다 이런 얘기도 하고 있는데 은돈벨레를 더 활용하기 위해서는 지금 같아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더 끌어올라와야지만 좀 가능하지 않을까 좀 싶고요. 자, 두 번째 좋지 않았던 선수를 꼽자면 제드송 선수를 꼽을 수가 있습니다. 자, 제드송 선수는 이번에 이제 무리뉴 감독이 좀 고민이 많았던 것 같아요. 오른쪽 풀백으로도 세워보고 공격 2선 쪽에도 한번 세워보고 이렇게 했는데 임팩트, 존재감, 확실한 자기의 어떤 그 색깔 이런 걸 좀 못 보여주는 것 같아요. 굉장히 빠른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굉장히 테크닉이 좋은 것도 아니고 따라서 어떤 피지컬적인 어떤 능력이 뛰어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조금 좀 애매하다. 그러니까 아마 무리뉴 감독도 풀백 세웠다가 또 공격도 세워봤다가 했던 것 같은데 제드송이 이 정도의 어떤 경쟁력으로는 예를 들어서 오른쪽 풀백은 도어티가 돌아오게 된다면 거기 쓰게 된다면 자리가 있기 어렵고요. 이선 쪽 하더라도 베르베인이라든지 루카스 모우라가 있기 때문에 그걸 넘어가기 좀 어려워서 제드송 선수가 좀 애매해질 수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이제 이렇게 프리시즌 쭉 뛰었던 걸 한번 정리해봤는데 여기에다가 이제 프리시즌 때 제대로 결합 못했던 해리케인과 도어티가 결합하게 된다면 아마 추가적인 영입은 좀 보긴 해야 되겠지만 일단 추가적인 영입은 나중에 되면 그때 다시 넣어서 한번 고민해 보더라도 현재까지만 딱 놓고 보면 이렇게 될 것 같아요. 토트넘은 올 시즌 4-2-3-1로 한번 전망을 해본다면 해리케인이 최전방, 그다음에 손흥민, 알리, 루카스 모우라 2선, 그다음에 호이비에르, 시소코, 중미, 수비는 벤 데이비스, 알더웨이럴트, 산체스, 도어티, 요리스 이렇게 쓰지 않을까. 근데 좀 왼쪽 수비하고 공격 쪽은 조금 더 들어와야 될 것 같긴 하는데
자, 요거는 좀 더 지켜보겠습니다. 자, 이제 한국 시간으로는 일요일에서 월요일 넘어가는 14일입니다. 새벽 0시 30분 이 이제 에버튼과 토트넘이 홈 경기로 새로운 시즌의 첫 번째 경기를 하게 되는데 어떤 선수가 주전으로 나올지 또 주전으로 나와서 토트넘은 어떤 경기력을 보여줄지 그러니까 에버튼도 레알 마드리드 뛰던 하메스 로드리게스가 이번에 들어왔기 때문에 안첼로티 감독 좋은 팀입니다. 그래서 이 에버튼을 만나서 토트넘이 어떤 경기력을 보여줄지 다가오는 주말에 확인하겠습니다.